네, 이종배 서울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민주당의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김성회 대변인도 고발했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제 허위 뉴스, 가짜 뉴스 하는 거를 이제 고발 조치를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고 이재명 대표도. 야 이재명도 예. 버젓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막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죄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상 이재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탄핵이 저는 내란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이재명은 지금 그 사법 리스크를 자기가 안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치. 빨리 조기 대선을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목적 아래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계속 내란이라고 주장하는데 네. 본인이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입니까? 그러니까 최고 그 사법 시스템의 최고 정점에 있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이 내란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실 조사부터 해서 법리 검토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라는 불순한 불법적인 목적하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실상 저는 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그 내란이라고 선동을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에서 끌어내리자. 근데 이게 내란이라고 생각을 그렇지.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한 3번 정도 이재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탄핵 통과될 때의 탄핵 소추안은 빠졌지만 처음에 탄핵 소추안에는 뭐라고 들어갔냐면 북한과 중국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이런 탄핵 사유에 북한 적대시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북한 적대시는 당연한 건데 적국이니까. 근데 그게 탄핵 사유라는 그게 거예요. 탄핵 사유라는 그 탄핵한 놈들이 내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란이라고 아하. 내란으로 그래서 고발을 한 그러네. 거예요. 그럼 고발장 들어가는 거예요?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했고 어떤 게 있냐면 북한에서는요. 북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침해하고 나서 한 70몇 차례를 탄핵하라는 그 노동신문이더라고요. 노동신문이죠. 예, 그게 사실 북한 기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신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계속 그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북한을 적대시했다. 그래서 탄핵하겠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지금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인 거죠. 그건 국가보안법 위반도 되는 그래서 거죠. 고발을 했어요. 국가보안 위반으로. 그러면 고발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있고 내란 혐의. 한 3번 정도 고발했는데 내란 선동도 있고 내란 선동도 있고 그다음 국가보안법 위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에 보면 반국가 단체 판례 그 대법원에서는 그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 단체로 지금 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북한은 반국가 단체지 않습니까? 그 반국가 단체의 그러한 그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면 그게 국가보안법 선전 혐의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그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을 적대시했으니까 탄핵해야 된다. 사실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죠.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한미일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미일 동맹도 비판을 했어요. 거기.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한미일 동맹이 국무부 대변인 그렇죠. 명의로 나왔습니다. 성명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 황당한 겁니다.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지금 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이 탄핵이 불순하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건은 그거예요. 이제 시간 싸움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먼저냐, 이재명 그 2심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으니까 2심, 3심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못 하니까 못하는 거죠. 이제 이게 먼저냐. 이게 문제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고발도 아마 그런 것도 중요한 시간
싸움에 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비판을 하는 게 뭐냐면, 그래 다 좋다 이거예요. 계엄에 대해 비판하고 이런 거 민주당은 뭐 야당이나 다 좋은데 이렇게 선동을 해서 자기들이 생각이 정의인 양 정답인 양 판결인 양 내란 선동 맞다 탄핵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탄핵을 하게 되면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나와도 제가 볼 때 1, 2년 버티기 힘듭니다. 또 흔들어 제껴가지고 허위 사실로 선동을 해가지고 또 탄핵되지. 탄핵되고 완전 그러면 이거는 뭐 이 그 북한 공산당 국가나 다를 게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사실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저희는 알 수는 없죠. 저는 이제 탄핵은 무효고 이건 기각돼야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건 또 제 바람일 뿐이고. 그리고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다려봐야죠. 끝까지 저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야 다음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어떤 게 사실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절대 거짓 선동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고 정확히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저희가 끝까지 그 진실이 뭔지 밝혀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끝까지 싸워야 다음에 뭐 이번에 바로 저희가 정권 연장 그러니까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게 되는 거고 네. 조기 대선을 하든 뭘 하든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또 이 힘없이 탄핵을 당해버리면 저는 진짜 이거는 우리 안 보수실 되죠. 끝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걱정되는 게 예. 저는 이제 헌재에 가서는 기각될 걸로 믿는데 예. 만에 하나 예. 우리가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예.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예. 고 이재명 그 결심은 그 후로 미뤄지면은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선거 날짜가 잡히잖아요. 잡히죠. 그럼 뭐 2달 내로 예, 예. 잡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압도적인 저 지지율 1위니까 그렇죠. 이재명을 저 재판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뭉개버리면 뭉개버리죠. 선거에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선될 확률이 있는데. 당선되고 나서 만약에 판결을 해도 그는 이제 직은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뭐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큰일이죠. 큰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참 너무 참 이 당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하기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SNS를 통해서 탄핵은 이재명 당선이다. 그래서 탄핵만큼은 안 된다.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탄핵을 당했는데 윤 대통령이 하여튼 헌재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우리가 이제 이런 여론전을 예. 같이 싸워야 됩니다. 가짜 뉴스에는 응징을 우리 이종배 예. 의원이 막 고발로 응징해주고 있고 예. 우리가 여론에 또 보태줘야 돼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사실관계를 계속 바로잡아야 헌재도 좀 이렇게 길게 또 심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그러면 또 이재명이 이제 당선 무효가 돼버리고 또 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건 가짜 뉴스와의 싸움. 네. 반드시 그 가짜 뉴스를 바로 잡아서 어떤 진실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었냐 아니었냐를 네. 판단하려면 예. 폭력 행위가 있었냐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목적이 있었냐, 폭동이 있었냐 예. 목적이 있었냐 이런 걸 판단할 해야 때 되죠. 얘네들이 그 증빙을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체포조가 있었다. 뭐 판사를 체포하래. 이런 게 이제 그 헌정문란으로 그렇죠. 엮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폭동으로 엮으려고 예, 그러는 건데 이게 다 가짜 뉴스라는 가짜 거 아니에요? 뉴스죠. 예. 그리고 이게 왜 중요? 아니 그런 거 고발을 하셨잖아요. 예. 민주당의 김성애 대변인 하고 그 이재명하고 그 고발장이 접수돼서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예. 그 수사 이루어지는 것도 헌재 자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이러이러한 그렇죠. 걸로 허위 사실 유포로 그렇죠. 민주당이 그렇죠. 허위로 저렇게 선동으로 모는구나. 그렇죠. 이런 게 그리고 영향을 주겠죠. 영향 주고 또 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헌재가 그 저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제 거기 변호인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사유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여론의 어떤 왜곡된 여론을 막기 위해서도 왜냐하면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 기사 한 줄 제목 하나 속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 이 제목 한번 보고 지금도 다 믿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가짜 뉴스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종배 의원이 고발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하면 탄핵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게 나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여론이 높으니까 탄핵하자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왜곡된 여론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와 싸우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앞으로 이종배 의원이 이제 이런 법정 투쟁으로 많은 공을 세웠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이종배 의원이 할 일이 지금 크네요. 예. 특히 요 몇 달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몇 달이에요. 예. 헌재 판결과 이재명의 2심 결심 판결이 예. 여기 나와 있고 그렇죠. 시간이 맞물려서 예. 누가 먼저냐 맞습니다. 이 시간 싸움에서 그 싸움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언론은 지금 이제 사실 저희한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찰청장이 진술을 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쏟아졌어요. 그래도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막 성명을 발표 그랬거든요. 판사를 체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경찰에서는 진술한 사실이 없다. 이 기사는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 기사는 막 쏟아지고 국민들은 판사를 체포하려 해서 믿고 그런데 이게 반대되는 사실을 바로잡는 기사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오상종 그 단장님도 고발을 많이 하고 저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기성 언론에서는 저희가 기대할 게 없고 지금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우리 이제 유튜브 방송국 여기서 이러한 진실들을 계속 알려가지고 우리 그 우파 시민들이라도 알고 진실을 알고 또 우파 시민들이 주변에 만나면 그거 아니더라라고 하고 이게 지금 저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언론은 완전히 기울어진 환경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종배 시의원의 이런 말 그다음에 고발한 내용 이걸 갖다가 기사가 안 나요. 기존 언론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좀 퍼날라 주시고요. 이게 좀 많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종배 의원의 앞으로 활약상에 큰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네요. 앞으로 좀 제대로 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